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지속적으로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우선 주봉상의 흐름인데요. 뭐 강한 하락 이후에 그래도 아래에서 지금 현재 망치형의 캔들이 나와주는 점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지금 지지라인, 저항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선은 이전에 저항라인 때까지는 1180만원 요선까지는 그래도 안정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오늘 좀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이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죠. 가장 많이 좀 떠들어댄 뉴스가 뭐였냐, 바로 비트코인의 옵션의 지표를 살펴보니 단기적으로는 후퇴하고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는 1개월 동안 뭐 하락 조정 양세가 나오고 향후 6개월은 상당히 좋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자,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보셨지만,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고 약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이 나와도 약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에서 이러한 뉴스만 하나 띡 던져놓으면 어떡하냐, 왜 이러한 이슈가 나왔는지 좀 근거를 알려줘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이러한 전망들을 예측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지금 보유를 제가 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의 옵션 지표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선물 옵션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바로 콜 옵션과, 그렇죠, 그리고 풋 옵션이 있습니다. 자, 콜 옵션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매수고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고요. 풋 옵션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공매수. 나는 올라갈 것이라는 거를 예상하고 지금 아래에서 샀다 가정하고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놓겠다. 그렇죠. 지금 샀다 가정하고 매수를 해놓는 거고요. 올라갔을 때 이전에 샀다 가정했으니까 지금은 파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를 치면은 콜 옵션. 그리고 공매도는 뭐예요? 나는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 가격에서 내가 지금 코인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매도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바로 공매도에 없는 것들을 빌려서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얘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전에 팔았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나는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이 되겠죠. 그 차익에 대한 수익 구간을 바로 먹는 것이 공매수와 공매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풋옵션에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콜옵션에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을 바로 풋, 콜, 스큐라고 합니다. 자, 풋, 콜, 스큐라고 하는데 대부분 장기 전망을 나타낼 때 풋콜 스큐가 만약에 콜 쪽으로 간다, 공매수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좋은 판단, 그러니까 간단한 판단 지표로 되고요. 그리고 네네, 6개월이죠. 6개월간의 지표를 나타내고요. 단기 전망을 나타낼 때는 1개월간의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예측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풋콜 스큐를 봤을 때, 옵션의 풋콜 스큐를 봤을 때 지금 장기 전망을 나타내는 6개월 지표는 콜 옵션이 우세하고, 그리고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1개월 지표는 풋 옵션이 우세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구나. 자, 요렇게 풀이가 돼서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1개월 하락하고 6개월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그게 아니라 1개월짜리의 풋콜 스큐가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6개월간의 풋콜 스큐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큐 지수, 그쵸? 풋콜 스큐라고 했는데, 자, 스큐 지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우리 회원분들이 요거 많이 한다고 해서 투자 돈 많이 벌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그냥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매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내야 된다,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 자, 스큐 지수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풋과 콜의
가격 차이, 그쵸? 가격의 변화,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스큐 지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시에서도 증권적으로 증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낼 때, 전망할 때 좀 많이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자, 대부분 증시에서 스큐 지수는요, 이 100이 넘어가면 하락이 예측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지금 나스닥은 거품의 시장이고, 그쵸? 그리고 유가도 급락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패닉셀로 인해서 모든 투자 시장이 다 같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암호화폐만 나빠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주식시장, 어제 테슬라는 21%나 빠졌죠. 주식시장, 그리고 뭐 유가시장, 암호화폐, 정말 모든 것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패닉셀인데, 그 이후에 이제 버텨주고 있는 것들이 비트코인이고, 실제로 지난 3월에 1차 패닉셀 이후에도, 자, 비트코인 볼까요? 1차 패닉셀 이후에 비트코인을 좀 지켜보면은 엄청나게 이전에 패닉셀 이전으로 상승을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그래서 지금이 그 구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패닉셀 이전의 구간, 엄청난 패닉셀이 나온 다음에 그 구간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구간, 그러면서 2차 패닉셀이 나왔다. 2차 패닉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차 패닉셀 나오기 이전의 전고점 라인까지밖에 안 내려왔다.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호재고, 자, 그렇다면 미국의 나스닥들은, 그쵸, 미국의 나스닥이죠. 미국의 나스닥과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를 보면은,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큐 지수 있죠? 지금 현재 스큐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상이면 이제는 하락할 전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미국의 증시를 봤을 때, 미국의 CBOE 선물시장입니다. 미국의 선물시장 증시를 봤을 때, 자, 132.51, 그쵸.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이미 패닉셀이 나왔고, 이미 거래량이 조금씩 빠지면서, 자, 우리 그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미 엄청난 하락 장세가 나올 때 거래량이 터져 나왔죠. 쉽게 보려면 이더리움으로 보시면은 쉽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락 때 거래량 보이시나요? 여기. 자, 거래량이 올라갈 때 요만큼, 올라갈 때 거래량만 터졌죠. 이전보다 많은 거래량. 그 이후에 횡보 장세의 거래량이 쭉 줄어들다가 하락을 시작으로 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거래량이 점차 줄고 있는 모습, 이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증세는 지금 이제 막 스큐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해지 수단으로 다시 한번 암호화폐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풀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힘들더라도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요거 어떤 우리 회원님께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요거 좀 답 좀 드리고 갈게요. 요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바로바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입문자인데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비트코인 소수점 단위로 매수했는데, 소액 매수했다는 말씀이시죠? 시세가 상승할 때까지 존버해서 팔면 되지 않나요? 시세가 하락했다고 미리 손절하시는 분들은 왜 파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비트코인을 소수점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고점에 샀어요. 근데 1200만원, 한 개를 샀으면 뭐 1200만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소수점 단위로 매수했으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0% 20%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정혜님 말씀대로 존버해서 팔면 되는데,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리 손절하고 힘드냐, 요거를 이제는 물어보신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쵸? 뭐 저희 방처럼 저희는 이전부터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방처럼 이전부터 매집을 했던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분들은요, 알트코인을 통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죠. 그쵸?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50%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티기 너무 힘들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장세에서 마이너스가 심해지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먼저 손절을 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매수하는 경우는요, 뭘 진행합니까? 바로 선물, 뭐 비트맥스라든지 이런 선물 시장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이 레버리지가 뭐죠? 바로 배율입니다. 그렇죠. 그냥 사시면 버티면 되는데, 대부분의 선물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뭐 10배, 50배, 많게는 100배까지 쳐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하락 장세에서 청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청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청산가로 인해서 자동 손절 처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의 하락으로도 상당히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혜님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신다면 그렇죠. 메이저 코인들은 매집하고 알트코인을 통한 그 나머지 소액으로 알트코인을 통한 단기적인 매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열어 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오늘 저녁 7시에 열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래 소개글에 카카오톡 링크 있죠?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질문들 하시면은 그냥 쓸데없는 질문들도 편하게 하시면은 제가 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우리 투자자분들 상당히 재미없는 시장이지만 버텨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